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리함수요. 그러면 무리함수라는 게 뭐냐? 왜 이게 화면이 바뀌어져 있었지? 여기서부터 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 유리함수를 했었죠. 무리함수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1학년 과정의 함수 파트가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 단원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무리함수는 뭐냐? 말 그대로 이런 형태를 말해요. y는 하고 요 안에가 이렇게 fx, 그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요런 fx를 우리는 주로 뭐라 그러죠? 다항식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일 때, 단 이 fx가 적어도 완전 제곱식은 안 되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x-1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제곱이 돼 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은 절대값 x-1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다항함수이긴 하지만 그 값이 완전 제곱 꼴은 아닌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다루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다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여기는 요 값이 요 안에 것이 몇 차? 1차인. 알겠어요? 기껏해야 2차까지는 가끔 문제로 등장하더라고요. 2차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y의 제곱은 1-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플러스가 위쪽에 있는 반원, 이것도 일종의 무리함수잖아요. 요 아래쪽에 마이너스인 아래쪽 반원, 요 정도까지는 모의고사에 보면은 가끔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한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요 안에 게 1차인 것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양도 적고. 자, 그럼 이제 무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무리식에 대한 연습을 좀 복습을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이제 무리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리식의 기본 성질, 사실 이건 이제 무리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이 수원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수원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아주 가벼운 이야기죠. 자, 한번 볼까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루트 A하고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루트 A다. 자,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뭐 이거 딱 하면은 이제 반대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 언제 있었죠?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해준 값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채원이 보고 있었고, 채원이 고생했다. 의리비도 고생했고, 인창이도 들어왔구나 이제. 자, 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언제 있었지? 바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해준 얘는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여러분들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들을 수 없네. 이게 아쉽네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두 번째 나눗셈을 할 때는 루트 A분의 이렇게 루트 B 해준 얘는 루트 A분의 B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이러한 형태의 값을 곱한다. 이런 거였었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땠었더라? 만약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야. 그럴 때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한 값은 어떨 거냐? 이런 거는 그냥 루트 AB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질 중에 곱할 때는 둘 다 음수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눗셈을 할 때는 이거 안 썼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떠냐? 그냥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형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이건 조심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많이 쓰는 거죠. 자,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하고 똑같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다. 이 정석은 약간 좀 오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뭐예요? 세제곱근 a의 3승이죠. 근데 이 현재 우리가 수학 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는 공부를 안 했어야 맞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수원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세제곱근 a의 세제곱은 바로 이게 홀수일 때 있잖아요. 홀수. 이렇게 2n-1제곱근 하고 a의 2n-1승 한 거는 항상 그냥 a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홀수 제곱근일 때는 a의 부호에 상관하지 않는다. 짝수 제곱근일 때는 무조건 절대값 a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근호. 참 이게 정석에 나와 있길래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근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식을 계산해 나갈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이걸 만약 모른다면 이쪽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도망가지 말자.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이중근호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자, 어떤 건가 볼까요? 우선 이중근호라는 것은 근호가 이렇게 두 개가 안에 쓰여져 있는 이런 모양을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그럴 때 A, B가 양수일 때요.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죠. 그렇죠? 이거 제곱해버리면 이거 제곱하니까 A가 되고 이거 B가 되고 플러스 2배의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루트를 벗겨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큰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를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요 값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루트 6하고 플러스 2 루트 5라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중근호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더해서 6이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더해서 6이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것은 5하고 1이 있죠. 바로 그 수로 이렇게 루트 5에다가 플러스 루트 1 이렇게, 물론 루트 1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요 값은 5 더하기 2 루트 5 더하기 1이죠. 얘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5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니까 밖에 있는 루트하고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주느냐면 7을 줘볼게요. 마이너스 얼마를 줄까? 4루트 3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지금 얼핏 봐가지고는 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이중근호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요 루트 앞에 있는 요 숫자. 자, 다시 보세요. 요 앞으로 가볼게요. 요 앞에 있는 숫자를 항상 2로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4잖아요. 4기 때문에 얘를 2로 맞추는 방법은 요 안으로 7-하고 2만 남겨둬요. 2만 남겨두고 나머지 요 2는 안으로 들어가서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면 4, 3, 1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뭘 생각해라? 더해서 7이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수가 뭔가 봐라. 더해서 7이 되고 곱해서 이거. 그럼 4하고 3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4 큰 쪽을 앞에다 써줍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중근호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교재에 이중근호가 있는데
거기 보기 2번.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텐데 같이 한번 봐볼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x가 3보다 클 때, 자 공부할 때는 항상 보기 같은 거 많이 푸세요. 뭐 폼나기 어려운 문제만 푼다 해서 썩 잘하는 거 아니에요. x가 3보다 클 때 루트 x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2 루트 아니군요. 그냥 루트 12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간단히 하라 그랬어.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루트 1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이중분호가 있다. 그러면 이중분호가 없으면 먼저 여기다가 2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3에다가 요 12 중에서 4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2 루트 3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더해서 얘가 되고 곱해서 얘가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루트 x 플러스 루트 3. 사실 어느 게 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양수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이건 양수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요 경우는 x하고 3하고 누가 더 크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은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3이 사라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값은 2 루트 x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많이 해보면은 뭐 우리가 어떤 식을 전개시키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풀다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설명을 할 때는 애들이 이중분을 잘 모를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오면 안 되겠네.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설명을 다른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로 식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중분호를 알고 있다면 굳이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쳐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 진원이는 들어왔니? 윤서도 들어왔구나. 오, 윤서야 오늘은 뼈 묻을 일은 없어? 숙제 다 했어? 답이 없네? 이거 켜만 넣어놓고 또 다른 데 간 거 아니야? 학교에서 방송 듣듯이? 뭐 옆에 핸드폰으로 켜놓고 뭐 게임하러 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 자, 이렇게 이제 이중근호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간단히 해라. 지금 이 교실 눈에 익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공부하던 그 교실입니다. 이 강의실이요. 이쪽이 조금 어두운 게 빔을 이쪽에서 쐈는데 빔이 또 불빛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지금 불 한 줄을 좀 껐어요. 조금 어둡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 P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요 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x-1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요쪽은요, x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니 이 P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절대값 x-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x가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그래서 P는 요 값은 그대로 x-1이고 x가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러니 이 값을 계산해주면 얼마야? x는 사라져버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답은 마이너스 3이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다 그러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요 값은 양수입니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클 테니까. 그렇지만 1보다 작다 그랬어. 여기는 요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겠죠. 따라서 p는 얘는 음수므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얘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얘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1 나오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값도 음수고 이 값도 음수예요. 그래서 이 p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렇죠? 여기는 요 값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 절대값 같은 그래프 그려봤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걸 y라고 놔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 우리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원래는 지금처럼 뭐죠? 1보다 클 때는 얘, 1보다 작을 때는 뭐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지금이 이제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 절대값이 0이 되는 점, 1인 점 잡고 2인 점 잡고 안에 내부는 양쪽 끝점에서 절대값 0 되는 점만 딱딱딱 잡아서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꺾이는 점, 바깥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대입을 해서 연결, 이쪽도 연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자, 이렇게 해서 28-1번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x를 뭐라 그랬어요? 2분의 루트 2라고 했습니다. 참 2분의 루트 2 참 기억에 생생하죠? 사인 45도. 그렇지?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4분의 파이.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다음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집힌 건 조금 이따 쓰기로 하죠. 어차피 이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는 요 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나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이 상태로 나가지고 뭘 해도 좋겠지만 그냥 유리화를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건가요? 분모는 루트 안에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1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지. 분자는 요 값이니까 그냥 1 플러스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요 값이 얼마인가? 여기는 요 값은 2분의 루트 2잖아. 요 값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인데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다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자, 이제는 분자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해? 2를 곱해버리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또 루트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다. 여기는 요 값은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약분해버리고 나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그냥 사실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끌고 와도 됩니다. 알겠어요? 아마 여기서는 뭘 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쪽은 뭐가 될까? 이쪽은 조금 전에 했던 이 값의 역수잖아요. 그러니 뒷부분은 이렇게 써나갈 수 있겠죠? 루트 1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x는 그냥 여기는 요 값의 역수니까 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로 써도 되겠네. 자,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릴까요? 그럼 분모는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답은 2 루트 2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까지 풀었네요. 뭐 계산 잘못됐나? 빼기구나, 빼기. 여기가 빼기네요. 그래서 여기는 요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은 2가 되겠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죠.
x가 루트 3입니다. 그럴 때 이 값을 구하라. 지금 여기다가 안에다가 루트 3을 넣어가지고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더해서 x 플러스 1, 여기는 곱해서 x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x 마이너스 2중근호입니다. 1의 절대값. 어느 쪽이 클지 모를 때는 절대값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x가 루트 3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루트 x가 바로 1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2값분의 1이 된 거야. 자, 마이너스. 이거는 더해서 x 플러스 1이고 곱해서 x 곱하기 1이니까 루트 x에다가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됐죠? 자, 이거는 뭐 유리화해도 좋고 통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유리화하기 때문에 그냥 통분해 버리자고요. 그러면 2값 마이너스 1, 2값 플러스 1이니까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쪽에다가는 루트 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이쪽은 루트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없어지고 나니까 2가 나오겠죠. 자, 이제 x에다 뭘 넣어주는 거야? 루트 3을 넣어줘야 되잖아.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다. 여러분들 유리화해 봅시다. 분모가 얼마야? 2가 되지. 암산되죠? 그래서 약분해 버리고 나니까 루트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리식까지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쯤 되면 딱 여러분들 유제 풀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풀고 있나 안 풀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걸 쌍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제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무리함수까지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제를 쭉 처음부터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화면을 일단 끈 다음에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자, 무리함수는 뭐냐? 그러면 y는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만 알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만 알면 또 충분하냐면 여기에 x가 들어갔을 때 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그림들은 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x에다가 얼마를 주고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좀 저는 이용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을 한번 시켜볼까요? 대칭을 시켜버리면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러면 x는 루트 y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이나 y는 x의 제곱이라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럴 때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럼 정역도, 자, 여기서는 이제 y는 x에 대칭시켰잖아. 그럼 x의 범위가 y의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이 x의 범위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x가 0보다 큰 부분만 따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죠. 근데 이 중에서 0보다 크나 같은 쪽만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자, 근데 여기는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보자고요. 자, 이게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여기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노란 부분이 대칭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바로 이 빨갛게 그려진 이 그래프가 바로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아셨어요? 이 그래프만 알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건 다 끝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y는 2분의 1 x의 제곱. 여러분들 x제곱하고 2분의 1 x제곱하고 그래프 차이가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요 계수가 절대값은 같으면서 작아지면 점점 어떻게 돼? 축에서 멀어지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만, 자, x가 0보다 큰 쪽만 볼까요?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노란 그래프 중에서 여기는 요 부분이 요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y는 2분의 1x 제곱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값을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요 부분은 더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맞네요.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는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봅니다. 그럼 뭐죠? x는 2분의 1 y의 제곱. 따라서 y의 제곱은 2x. 고로 y는 루트 2x가 되겠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역함수에서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저 화면에도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되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루트 ax a인데 지금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자,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앞에서 이랬어요. y는 루트 x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값이 2가 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면 a가 어떻게 될 때야? 증가할 때, 증가. 아시겠어요? a가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요 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가게 되면 a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y는 아까 했던 루트 2x라는 거나 루트 2 곱하기 루트 x라고 하는 이거하고 이건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얘하고 얘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실은 뭐하고 같으냐면 a 루트 x, 그러니까 루트 ax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a 루트 x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서 a가 양수이면서 a가 늘어나면 이거는 루트 a 루트 x네. 그런 의미. 이쪽 a하고 이쪽 a는 다른 a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상수로서 a를 빼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알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한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a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런 형태에서 a가 양수이면 일사분면의 그래프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자의 그래프의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직선을 그리라 그러는데 직선을 못 그려. 예를 들어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줄 때 그 직선을 못 그린다. 이 학생은 굉장히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기본적인 걸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공부를 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3학년에 오면은 이차함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딱 주게 되면 어떻게 하든 그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다. 이차함수는 그래프는 이래. 이렇게 한 방에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못 그려. 다행히 공부를 안 해서 못 그리는 거는 괜찮아요.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조금 이거는 참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1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뭐 좀 놀다가 보니까 이차함수 안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EBS 가가지고 이차함수 강의 하나만 딱 들어봐. 이차함수 그래프에 관한 거. 그건 뭐 내가 볼 때는 한 강이나 두 강 정도면은 그냥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돈 내고 다른 데 가서 들을 이유가 없잖아. 가서 EBS 가면 다 공짜 강의 다 있는데 뭐하러 돈 내고 다른 데 가서 들어. 거기 가서 보면 되지. 그 정도 선에서 대신에 이제 거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발전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개념을 이해를 못했을 때 가서 공부하면 언제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뭘 배웠어? 그동안에 우리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복습을 했죠. 이차함수하고 판별식의 관계도 공부했죠. 주로 이차함수 공부하다가 잠깐 삼차함수 공부했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공부했고 무리함수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딱 보는 순간 식을 보는 순간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 딱딱딱 그래프를 보는 동안 바로바로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공부는 거의 끝나 있습니다. 끝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 잘했는가, 뭐 시험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테스트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몇 개만 그려보게 해요. 근데 그런 그림들을 막힘없이 잘 그린다 그러면, 뭐 얘는 가르칠 수 있겠어? 근데 그래프를 잘 못 그린다 그러면, 이건 좀 쉽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에 있는 이 포물선, 원래 있던 이런 포물선이요. 이런 요 포물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포물선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포물선이 이쪽으로만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포물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년에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듣는 학생들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y는 얼마입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학기 마지막에 했던 도형의 변환,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때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그 변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는 어떤 함수도 그때 배운 거에다 그냥 딱 태워가지고 그냥 운전만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쪽에 있던 요 그래프를 이쪽으로 대칭을 시켜줬으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바로 A의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요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 거, 이거는 바로 이렇게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얘가 음수이면 이렇구나, 양수이면 이렇구나. 왜 암기할 필요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놓고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얘를 y축 대칭시키면 되겠네?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갖고 그때그때 만들었어야지. 뭐 이걸 암기해갖고 쓰겠다 그러면은 뭐 세상에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때그때 만들었으면 됩니다. 이거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x축 대칭시켜 보자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마이너스가 넘어가 주니까 a 루트 x죠. 루트 x인데 여기에가 음수가 와버리면 어떤 그래프가 된다? y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 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남았어? 원점 대칭이 남았잖아.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y는 루트 x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이제는 원점 대칭 시켜보자고요. 원점 대칭이면 y 대신 이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러니 마이너스가 넘어가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점 대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y축 대칭 시킨 거라고 해도 좋고, 바로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넘기는 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y축 대칭 시키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x축 대칭 시키면은 요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겨주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 그래프가 뭐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에게 1부는 좀 길군요. 여기서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이 그래프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전 칠판 좀 찍는 동안.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상준이가 과제 100이군. 적어야지. 윤서는
윤서야, 과제 100% 맞아? 자, 각자 자기가 한 과제 얼마나 했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이 과제를 안 올리는 사람은 지금 강의를 안 듣고 있다는 뜻이겠지? 채원이 100, 오케이. 나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서준이도 100, 중은이도 100, 또 누구냐? 서연이도 100. 막 그냥 올리는 거 아니지? 가만 있어봐. 인차가 100% 이상이면 105%야? 그 다음에 채연이 70? 어디 윤서박 연습 문제 빼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연습 문제 빼고 다 했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쌤에 연습 문제가 있었나? 지금 여기서 쌤 물어보고 있는데? 쌤 했어요? 100%? 음. 오서준이는 연습 문제. 오서준, 최진원, 의리비, 지안이, 진원이는 안 왔니? 서준아, 오서준, 진원이. 계속 진원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지안이는 야, 채원아, 인창이가 뭘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같이 있니, 혹시? 지안이도 100 다 했고. 자, 요즘 코로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 작은 세상 효과. 보통 이런 말 듣잖아. 한 사람 이 지구상에 뭐 넓게 지구상까지 갈 것도 없지. 우리나라만 따져보자. 몇 단계를 거치면 다 아는 사람하고 연결된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 이제 그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되게 쉬워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당 아는 숫자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코로나 시기라 이제 많은 사람 만날 수는 없죠. 한 개인당 몇 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만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가족은 3인 가족도 있을 거고 4인 가족도 있을 거고 5인 가족도 있을 테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4인 가족이라고 하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내가 일단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 3명은 매일 만나죠. 그렇죠? 한 사람당 만나는 사람은 3명은 기본일 거고 거기 뭐 내가 이제 4명을 그냥 잡자고 한 거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그러다가 뭐 하루에 뭐 슈퍼를 간다든지 경비 아저씨라든지 내지는 내 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평균 잡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집 콕 처박혀 갖고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싸돌아다니면서 저 광화문도 가고 이래가지고 만날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한 평균적으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조심하면서 한 5명 정도 만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한 명이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을 만난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으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기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1단계 지나고 나니까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 사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가 5명. 또 이 사람도 5명. 5명이니까 나는 2단계를 가면은 25명을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긴 5명에다가 그 다음에 5의 제곱명을 만난 거잖아. 그 다음에 또 가면 얼마겠어? 3단계를 가면 5의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5명이니까. 그러면 또 5의 4제곱, 5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5의 4제곱이면 얼마야? 625잖아.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600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서 5의 4승이니까 여기다가 여기까지 가버리면 5를 하니까 얼마가? 300명.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몇 단계만 지나고 나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한 5천만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5명 최소로 잡은 거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가 5의 4승, 5의 5승, 5의 6승, 5의 7승 하고 어느 순간 딱 더하는 값이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 몇 단계 가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다 아는 사람하고 연결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계산을 해보면은 뭐 몇 단계까지 금방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5명만 되겠어요. 10명, 한 20명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죠. 그죠? 자, 이제 아까 그 그래프 이야기 이제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y는 a 루트 bx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만약에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라면요, 바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y축 대칭시킨다. y축 대칭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요 값이 음수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a는 그대로 양수지만 b가 음수가 될 때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주는 거야. 그 마이너스를 넘겨주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 음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때는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때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 때는 언제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그냥 x축 대칭시켰으니까 얘만 음수면 되겠지? 그래서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 바로 이러한 패턴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건 만들어 쓰겠다라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외워버릴 거야. 이런 건 가지고는 공부가 결론이 나지 않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달 정도 기억하겠죠.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2주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4주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공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따져보자고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그러면 y 대신 y-3이 들어갈 거고 x 대신 x-2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루트 x-2에다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자, 이걸 x축, 얘를 y축.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이렇게 보냈어. 여기는 요 값을 이쪽으로 2만큼, 이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3만큼. 그래서 나타나는 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찾는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대로 이쪽으로 2만큼, 위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려놓은 그래프다. 알겠죠? 그러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했다고 생각해 봐.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얘는 루트 요 문제는 마이너스 2로 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2x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 과연 어떨 거냐? 이 그래프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러면 y축 대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또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여기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볼 때는 y절편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다가 y절편은 x에다 0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0.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4니까 2-2니까 1이네 y절편.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알겠죠?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쪽으로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어떤 식이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따져볼까요? 마이너스 3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2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 2로 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라고 써.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마이너스 3의 루트 2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또 뭘까? 얘는 그냥 3 루트 2하고 루트 x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는 요 값은 상수에 불과한 거고 기본 패턴은 루트 x 그래프하고 똑같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준 다음에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x축 대칭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할까요? 이게 이제 카메라를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팅하고 보니까 제가 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별로 안 되네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거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그런데 여기는 요 그래프는 여기는 얘를 대칭시켜 주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요게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그림을 그냥 지금처럼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 그래프 쉽지? 어떡하지? 다 끝나버린 것 같네. 내가 할 게 더 이상 없네.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가장 기본 패턴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것들을 적당히 끌고 와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이 뒷부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야 돼요. 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그래프의 패턴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만들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마음 편안하게 봐야 되죠. 어떤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원에서 만나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뭐든지 마찬가지야. 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옮긴다, 변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뭐 대충 설명이 끝났고요. 기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내용이 뭐 쉽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냥 후락 풀어버리고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하기 재미없죠?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뭔가 막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스스로 막 하고 싶을 테니까. 자, y는 어때? 이 문제 그냥 금방 그려지겠죠? 자, 이거 뭐겠어요? y는 루트하고 2로 묶어서 x 플러스 2 플러스 1. 요 그래프는 뭐다? y는 루트 2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형태죠.
자, 이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1만큼 이쪽으로 평행이동하게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 그래프입니다. 그냥. 그렇죠? 이 그래프의 y절편이 얼마인가 알아볼까요? y절편은 그냥 x에다 0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 루트 4가 2니까 2 플러스 1하면 이건 3 되겠지. 그래서 요 점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뭐라 그랬냐면 2하고 5 사이라 그랬어요. 그럼 x가 어디 있겠어요? 2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5는 요쯤 어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그래프는 어디가 되겠어?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치역은 뭐지? y가 취하는 값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y의 최소값이 얼마일 때 같습니까? 2일 때 같고요. 최대값은 얼마일 때 같냐면 5일 때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함수를 그 fx라 그럴 때 f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루트 자 여기다가 2 넣었어. 2는 4 플러스 4니까 8인가? 8 플러스 1이군요. 그래서 2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에다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2호 10인가요? 14 루트 14 플러스 1 나오겠지. 요만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건 뭐지? 치역이었던가요? 저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치역이라고 이렇게 집합으로 써볼까요? y를 모아놨는데 최소값이 이거였으니까 2 루트 2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14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는 이러한 집합. 얘를 우리는 이 함수의 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6-2x라 그랬어요. 어때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만만하게 도전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6-2x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릴게요. x-3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근데 또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2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원점 대칭시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부터 상상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는 그리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상상하면 돼요. 여기서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맞죠?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키 버리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를 우리가 3이라고 놔주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5 이하라 그랬어. 자, 이쯤 가면은 마이너스 5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보세요. 자, y축인데 마이너스 5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16이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역은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얘는 끝까지 갑니다. 밑으로 그냥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3이라 그랬습니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1 넣어봅니다. 여기다가 1 넣어보니까 여기는 요 값은 6-2가 되니까 4,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자, 따라서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y인데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이 y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게 바로 우리가 찾는 치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28-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로 3학년들이나 재수생들, 이학생들, 형들만 공부를 가르치다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와가지고 이 성적을 바꾼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은 나죠. 이제 학생들도 고3쯤 되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요. 왜냐면 바로 눈앞에 대학이 보여요. 대학이 보이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연하게 대학을 선택을 해요. 아, 뭐, 서울대? 뭐, 거기는 뭐, 내가 마음에 들면 가고, 뭐, 이러다가, 아, 연고대? 뭐,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러는데요. 대학을 MD하고 DD로 나눈다. 고3쯤 가면은. MD하고 DD. DD는 뭐냐면 들어본 대학. MD는 못 들어본 대학. 야, 제발 DD라도 가라.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돼가지고 이미 수학에 대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아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좀 도리어 낫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덤벼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1학년 걸 가르치면서 내 느낌이, 야, 1학년 때 애들 얼마나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1학년 내용이 2학년에 가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3학년에 가서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학년 거만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면 이 학생은 시간만 약간만 투자해도 2학년, 3학년 공부는 거의 다 웬만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믿고요. 1학년 과정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스킬도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유라든지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자, 이제는 기본 문제 28-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인지 대충 느껴지시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모르긴 해도 이 그림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노란 그래프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쫙 보니까 마이너스 앞에가 있고 A에다가 X 더하기 A분의 B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실은 이 그래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여기 있는 요만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B는요? 마이너스 3A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그림을 봐볼까요? 요 그림에서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하는 거예요.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우선 부호만 따져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요런 그래프에서 우리는 요 A는 음수일 거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A는 음수입니다. 그럼 B는 양수겠죠. C는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는 A, B, C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런 그림을 주고 나서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줘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A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B는 양수죠. B는 양수니까 Y축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C가 2니까 요점이 2가 돼야 되니까 X축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BC 부호만 보고 있으면 이 참수를 바로 그려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그 부호에 대한 결정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느냐면 ABC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ABC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요점의 좌표가 뭡니까? 1,0이죠. 그러니까 Y좌표가 0일 때 X가 1이라는 얘기니까 아예 요 식에다가 Y에다 0을 넣으면 X가 1이 되죠. 그래서 저기다 넣어주면 돼요. 넣어볼까요? X에다 1 넣어줍니다. Y가 0일 때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C다. 넘어가 주니까 루트 A 플러스 B가 C인데 우리는 조금 전에 C가 2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양변 제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B가 얼마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3A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2A가 4가 되겠군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C 값을 그냥 가볍게 구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 B, C에 대하여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가 없는 거 맞죠? A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이 그래프의 치역이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지더라. 그럴 때 정의역을 구하라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저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볼게요.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 루트 쓰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B가 아까 6이었었고요. C가 2니까 이런 그림이네. 그럼 얘는 또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 그려주고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저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그림이었느냐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에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었으니까 y축 대칭시킨 거죠. 원래 이쪽에 있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일 거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여기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란 얘기잖아요. 여기가 2이고. 잘못 그려졌나요? 잘못 그려졌군요. 마이너스 2였군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x축으로 3만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것까지는 됐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요리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걸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그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치역이 마이너스 2하고 0입니다. 치역이 마이너스 2하고 0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여기까지를 정의역으로 줘야만 치역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은 뭐죠? 바로 이 그래프의 x절편이잖아요. x절편이니까 요 그래프에서 x절편은 y가 0이 되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2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4. 그래서 2x가 넘어가 주니까 2. 그러니 x는 1이네요. 그림을 좀 더 그렸어야 되네. 그러니까 x가 1인 걸로 봐서 요즘에 1이라는 이야기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x를 모아놓은 집합.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정의역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28-4번까지는 풀어왔습니다.
자, 어때? 여기까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진원이는 왜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밖에서만 관망대로 구경하고 있어? 왔구나. 우리 진원이. 다 했습니다라는 말은 숙제를 다 했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진원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지. 어때? 지금 이 내용들은 충분히 다 이해했어? 다른 사람들 어떤가? 자, 그래프 주면 이제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장땡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하여간에 그 위에 잘잘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거는 나중에 익혀도 돼.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만 내가 그릴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는 충분히 하신 겁니다. 알겠죠?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이제 변형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한이, 진원이, 성준이, 네라고 그랬고, 서연이 아마요. 중훈이, 네, 선생님, 좋습니다. 오서준이도. 인창이는 그래프를 그릴 때 살짝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채원이도 있고, 윤서박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봐볼까요? 역함수 구하라고 돼 있네.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돼 있네요. 이거 너무 좀 쉬운 문제죠. 자,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지금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인데 이 중에 x가 0보다 큽니다. 자, 왜 0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원래 x제곱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요점을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하게 되면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내가 여기에 x1을 주고 여기다가 x2를 주게 되면 x1하고 x2는 다르지만 함수 값은 같은 값을 갖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함수가 안 되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주기 위해서 0보다 큰 부분으로 제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준 거야. 요 그래프는 빼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가 0보다 큰 쪽을 정의역으로 줬어. 그러니 이제 이쪽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함수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선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들은 처음부터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물론 선생님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잖아요. 맞습니다. 공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죠. 역함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치역이 공역이라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1이라 그럴 때 1보다 큰 쪽을 바로 말을 안 해도 역함수 이야기한다면 그만큼을 치역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치역이 곧 공역이니까 공역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말은 안 해도 x가 0보다 클 때 y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숨어 있어요. 우리 어떤 표현함에 있어서 굳이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거. 다 드러내지 않아도 아는 거.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학교 가면 이제 서술형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서술형 시험 문제를 내는데 서술형은 어떻게든 점수를 까기 위해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 하나하나는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역함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x는 y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은 어떻게 바뀌느냐?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y는 x에 대칭시킬 때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도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x가 0보다 컸던 거는 y가 0보다 크다가 되고 y가 1보다 컸던 거는 x가 1보다 크다. 조건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이 조건은 쓰지 않아도 돼. 정의역만 주면 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치역이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놔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놓을 때는 이 조건을 두 개를 다 놔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 원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놓으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겠죠.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1을 넘깁니다. 그럼 y의 제곱은 x-1이겠죠. 여러분들 y가 저거란 이야기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1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x가 1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 썼으면 이렇게 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놔버릴 때는 y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을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는 y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안 줘도 되죠.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겠어?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원래 이쪽에 있던 그래프를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물론 이 그래프는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에 서로 대칭인 형태일 거고요. 자,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걸 가지고 이걸 끌어내는 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조건을 빠뜨리는 경우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7, 80%는 저 조건 빠뜨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서술형 문제는 좀 잘 푼 것 같은데 근데 점수가 나올 때 보면 형편없죠? 바로 저런 것들을 빼먹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를 루트 x-1 플러스 2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아무 말이 없어도 실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실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자, 이 값이 y니까 이런 걸 먼저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이제 y가 있었을 테니까 x는 루트 y-1 플러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x의 조건은 y가 되고 y의 조건은 x가 된다고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2로 넘겨버려.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y-1은 x-2의 제곱. 그래서 y는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이제는 여기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써주면 됩니다. 왜? 이 조건 하에서 y는 자연스럽게 1 이상이 되니까. 그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제 이런 그래프들 충분히 그릴 수 있죠?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요 2만큼 이렇게 이동돼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를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칭시킨 겁니다. 여기는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얘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원래는 요렇게 돼 있던 요런 포물선인데 그 중에 x가 2보다 큰 쪽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겠죠. 알겠어요? 이 그래프를 대칭시킨 그래프가 얘일 거잖아요. 알겠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참 쉽죠? 아마 이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많이 받았지? 그래서 지수로 구할 때 많이 받았죠? 용어가 헷갈리고 막 그래서. 자, 그러면 28-6번 가봅시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약간 응용하는 형태 정도입니다. fx를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y는 gx의 그래프가 0,3을 지난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라는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가 f의 인버스 x가 되는데 이게 gx다. 그리고 gx가 0,3을 지난다. 이 말은 g의 0이 3이란 이야기고 f의 인버스 0이 3이란 이야기가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냥 f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f의 3은 얼마야? 0이란 이야기야. 알겠어? 자, 이게 넘어가는 식은 이 식은 똑같은 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f3 넣어보세요.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a 빼기 1이 0입니다. 그러니 루트 3 더하기 a는 1이겠죠. 고로 제곱해버리면 3 더하기 a가 1입니다. 자, a는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러니 이제 fx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루트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a 구하라 그랬으면 a 다 구했고요. gx의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k가 접한다 그랬습니다. gx는 뭐냐면 요 함수의 역함수예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조건 한번 따져볼까요? 자, x는 2보다 크나 같겠죠? 항상 루트 안에가 0보다 크나 같은 게 정의역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값이 통째로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얘가 0일 때. 그러니 y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아시겠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림을 나타내보면 이런 그림이잖아.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 원래 이렇게 있던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 이 그래프를 보면은 y 값은 마이너스 1 이상밖에 안 취하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 y 대신 x는 루트 x 대신에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y가 2보다 크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는 얘는 필요 없습니다. 1 넘어갑니다. x 플러스 1 제곱해봐. 그럼 y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암산 좀 하세요. 너무 쫄아가지고 암산 못 하는데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를 봐봐. 절대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또박또박 써가지고서는 시험지 절대 다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산도 하는 것도 어차피 또 그 연습이 필요해. 암산 안 하는 사람은 검비 많아가지고 계산 안 하면 쓰지를 못해. 좀 암산 좀 하면서 계산 좀 속도 좀 높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초침 가지고 시계 한번 맞춰봐. 물론 내가 아는 문제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일단 아는 문제 가지고 하세요. 아는 문제 가지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든 시간을 한번 절반이나 내지는 3분의 2로 줄이려고 한번 목표를 잡아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간에 건너뛰어야 돼, 암산하면서. 그러지 않고 또박또박 쓰면 기껏해야 1, 2초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 많은 문제 못 풀어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암산도 필요하다. 물론 암산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죠. 암산 안 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데 뭐 그 문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백지로 그냥 내고 가야 되니까. 알겠죠? 계산력도 연습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건너뛸 건 건너뛰면서 너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윤서가 기분 나쁘려나? 윤서야 암산 좀 하자 우리. 자, 다 됐나요? 됐군요. 자, 여기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왔다. 알겠지? 근데 이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2가 접한다 그랬어요. 자, 그림을 좀 볼까요? gx라는 그래프.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인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잖아. 꼭지점은 마이너스 1, y좌표가 2,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그래프인데 0보다 큰 쪽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하고 x 플러스 k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x 플러스 k가 접하더라 이거야. 알겠어? 이 직선은 x 플러스 k야. 뭐 하면 되겠어요? 두 개 이퀄이라고 놓고 판별식 0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함수식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자, 전개시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에서 넘어가 주니까 x. 자, 플러스 3-k가 제로죠. 그렇죠? 자, 따라서 판별식 자, 1, 마이너스 4, 3, 12 요 값이 0이면 되겠죠? 접하니까. 맞죠? 그러면 얼마야? 12에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4k가 0인가요? 자, 따라서 k는 4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이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이 되나요? 그러네요. 자, y는 루트 x인데 x가 0, 이런 형태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우리 fx라는 함수는 0보다 큰 그래프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사용하고 0보다 작은 건 x제곱을 사용해 가지고 fx를 전체 실수해서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윗부분, 자, 윗부분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걸 좀 볼게요. 여러분들 y는 x의 제곱이라는, 자, 이거하고 별개야. 윗부분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알겠죠? 원래는 y는 x제곱에 있는 점 x하고 y들을 모아놓은 집합, 여기까지 가는 게 원래는 풀 버전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헷갈릴 염려가 있을까봐, 헷갈릴 염려만 없으면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얘만 쓴 거야. 알겠어? 이겁니다. 그러면 y가 x제곱보다 크다. 이건 뭘까?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x, y들을 모아놓은 집합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는 그래프로 쫙 나타날 때 이것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 영역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y는 x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을 나타내요. 그럼 반대로 이 아래쪽은 뭘까? y는 x제곱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면 요 선이 포함되고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면 그 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fx라는 그래프를 주고 자, 위쪽 영역은 뭘까? 이 y는 fx보다 큰 쪽을 나타내고요. 아래쪽은요. y가 fx보다 작은 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요 영역.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윗부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윗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 이 문제를 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줘버리면 그게 윗부분이에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fx의 윗부분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따로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어떤 그래프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은 어차피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죠. 자, 이쪽에 나와보면은요, y는 루트 x, 그 다음에 y,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포물선을 두 개 합쳐가지고 그려진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fx 윗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영역은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1이에요. 0,1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반지름이 1인 원.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를 1이라고 놔볼까요? 그러면 여기 요 정도가 뭐 2가 되겠죠. 그래서 원을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된 원의 내부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통 부분이니까 바로 여기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넓이를 구해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요.
그림을 대충 여러분들 중에 그림 그 대충 그리는 사람들 내가 누구 말할 수 있어? 물론 굉장히 계산은 빠른데 그림을 대충 그려. 근데 그런 경우에 웬만하면 좋은데 결정적인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림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딱 보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거짓말. 그럼 여러분들 아마 거의 넘어갈 텐데 좀 이따 시간 나오면 한번 제가 좀 수학적인 사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제가 요 그림만 봐도 충분한데 더 깔끔하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놔 봤습니다. 자, 아래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y는 x의 제곱하고 루트 x라는 그래프는요, 사실은 이 그래프하고 여기는 요 그래프는요, 얘를 회전시켜갖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딱 포개지는 그래프예요.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곡률이라도 이게 전혀 줄어들지 않아.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 그대로 포개면은 여기 이쪽에 그대로 포개집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1,1이라는 점을 지나잖아요. 얘도 1,1을 지나고 이 원도 요 중심이 1이었으니까 1,1일 거야. 거기다가 얘도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일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뭘 보느냐면 여기를 봐보세요. 지금 원하는 것은 여기 요만큼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요만큼의 넓이가 어디하고 똑같냐면 요 아래쪽, 어차피 지금 여기는 요 그래프를 저쪽으로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요 넓이를 구하는 대신에 요 넓이를 구해버리자는 거야. 사실은 안 구하자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하고 요걸 더한 거는 결국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리잖아. 그치?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건 이거하고 여기 넓이 더한 거 같으니까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려. 이렇게. 그치? 요 사각형. 그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겠어?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1이니까 1 곱하기 1이잖아. 거기다가 요 위에 있는 요 반원. 반원의 넓이는 얼마겠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 r제곱이 1이었으니까 이 값을 반원이니까 반 토막 내고 거기다 사각형의 넓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금치 부분의 넓이는 지금처럼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 문제를 쫙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내용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만큼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자, 한번 평들을 써보세요. 여기에 남는 거니까, 박제되는 거니까 자신만만하게 써봐. 이거 별거 아니네요. 막 이렇게. 채원아, 코로나 검사 받을 때 느낌이 어땠어? 의립이랑 같이 갔니? 자, 그러면 시간이 달랐구나. 그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세상 만사 다 경험해 본 느낌일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방송을 끄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유제부터 시작을 해서 연습 문제까지 푸는데 지금이 몇 시야? 7시 반이지? 7시 반이니까 8시. 자, 1시간 반을 주면 괜찮겠나? 1시간이면 되겠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사람 기준으로 좀 잡자. 계산이 꼼꼼한 사람들 있잖아. 1시간 반을 줄게요. 식사할 사람들도 만약에 일찍 끝내는 사람은 일찍 끝내도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7시 반이니까 8시 반, 9시에 다시 2차
그 촬영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은 없었을 때도 이건 질문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알아서 선택적으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질문이 너무 많아버리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 쪽에 대해서 우리 항상 하는 단원평가 레벨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기 바랍니다.